예, 압구정역 램프로 진입을 하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동호대교입니다. 잠시 후 우측 압구정역 방면 램프로 진입하십시오. 주중에 낮에는 많이 막히는 길이에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그럼 일단 진입하는 데만 한 30분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그나마 한강공원 같은 데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포트 변경이 완료되는 내년 시점에서는 조금 해소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차량이 많아지니까 좀 줄은 더 길어지고 조금 더 빨리빨리 회전이 되겠죠. 근데 일단 그 사이에 충전소가 엄청 많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집 충전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뭐 저는 감수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만약 집 충전이 없다, 그리고 차 데모도 없다, 뭐 그런 경우에는 진짜 난감하실 거고요. 진짜 충전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집 충전이나 차 데모나 완속기는 다 확보를 하시는 거를 권하는데, 문제는 테슬라에서 원래 준다고 했다가 인증은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아직 제공을 안 해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일단 다 왔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지금 올림픽대로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데 10분 걸리네요. 지금 토요일이고 10시쯤인데 지금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 동네라면 압구정역 바로 앞이니까 진입만 한 30분 걸릴 겁니다.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충전은 야간에 많이 해요. 저희도 아예 차 없을 때 한 11시 뭐 이제 들어가는 길에 하던지 뭐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낮 시간에 여유있게 충전하는 거는 조금 힘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호텔 안다즈 저 건물이고요. 지금 이 뒤에 건물이에요. 여기도 호텔이 이렇게 크게 생겼는지 슈퍼차저 덕분에 알긴 했네요. 이런 건물입니다.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고 나오는 진입로가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역시나 압구정 앞에 있는 호텔답게 럭셔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럭셔리한 것보단 저희는 편한 걸 원해요. 이런 데서는 위에 올라가서 밥 한 번 먹어도 5만원이에요. 커피 한 잔도 2만원 하겠죠. 자, 주차비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발렛 전용이니까 당연히 삼층에서는 못 내려가고 결국은 더 내려가야죠. 호텔 전용이 4층이니까 4층에 있어야 맞는데, 슈퍼차저는 그 이 아래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내문이 없네요. 슈퍼차저가 어디 있는지. 리테일 파킹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매장을 방문하시는 건 그럼 이쪽이겠네요. 리테일은 여기 위에 있는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헐, 아직 못 찾았어요. 저기 전기차 충전기가 하나 있긴 하네요. 잠깐 찾을 때까지 끊어볼게요. 저기에 안내판이 써있긴 했네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호텔 쪽에 있고요. 4층입니다. 그래도 제일 아래에 있진 않네요. 저기 앞에 있고요. 차량은 하나도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북미형 하나, 유럽형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네요. 일단 충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차했고요.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딱 오는 순간에 북미형이네요. 저쪽이 유럽형이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물론 뭐 조만간 별 의미 없는 표시이긴 한데 그래도 좀 표시를 해주지. 이렇게 되면은 다시 뺐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네, 또 다시 주차를 했고요. 이게 이제 유럽형 포트인데요. 이제 얼마 안 남은 희귀 포트죠.
자, 잠깐 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일단 여기의 관건은 뭐 다 좋아요. 압구정 한복판에 뭐 전에 이제 뭐 역 근처고 뭐 호텔이라고 뭐 진입로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죠. 근데 이제 주차비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게 유럽형 포트라서 일단 어디를 가더라도 당분간 충전은 될 거예요. 제가 이 차이는 저번에도 뭐 모델 X나 모델 3 충전할 때도 이미 북미형은 붐비고 있어요. 근데 반은 지금 유럽형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여기 충전소 상황을 보면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데스티네이션 차저는 웬만한 곳이 아닌 이상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슈퍼차저가 그만큼 중요해진 건데, 제가 슈퍼차저에 대한 약간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슈퍼차저가 집 근처에 있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휴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겠죠. 일단 저는 주로 쓰는 슈퍼차저가 일산이나 IFC몰 쪽이었는데, 처음에는 롯데도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 롯데는 이제 진입조차 좀 힘들어서 잘 안 가요. 그리고 뭐 생활권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저기 분당 슈퍼차저가 지금 제일 붐비고 있네요. 4개가 지금 지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거의 이게 업데이트되고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이걸 찍어줘야지 여기에 나왔었는데,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동로 슈퍼차저가 여기 있는데, 여긴 좀 단점이 저기 위치가 좀 별로예요. 그리고 슈퍼차저들이 사실은 저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가장 근접한 곳에 있어야지 좋아요. 근데 대부분 테슬라 슈퍼차저는 기분은 좋은데 뭐 리조트, 호텔 뭐 이런 곳에 많거든요. 조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 어쩔 때는 좋은데 뭐 대부분은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차가 많아졌을 경우에 더더욱이 그럴 것 같고요. 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보충하자면, 가장 테슬라 충전소가 필요한 곳은 사실 휴게소예요. 특히 장거리 갈 때 슈퍼차저는 필수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으면 좋지만 많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조차도 중간중간에 이제 뭐 호텔이나 뭐 광주 슈차도 호텔에 있고, 그 천안 슈차도 대명 리조트에 있죠. 근데 최근에 생긴 슈퍼차저는 좀 현실적이에요. 그래도 지금 그 IC 근처에 있는 그 어떤 곳, 뭐 그런 곳인데, 뭐 고깃집에도 있고 이제 타이어집에도 있고 뭐 그냥 뭐 무슨 아울렛 근처 같은 데도 있고 그런 식인데, 뭐 그게 일단 최선인가 봐요. 근데 그게 일단은 다 진입로에서 한 3분 거리는 돼요. 3분 5분 최적의 거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쪽 동네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긴 개념이 어반 차저라고 해서 동네 무슨 마트라든지 혹은 그런 곳에서는 뭐 슈퍼차저보다는 어반 차저로 한 2시간 충전해서 완충이 되는 72kW급으로 충전을 하고 쇼핑을 하고 와서 가는 정도도 충분하다고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아직 어반 차저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슈퍼차저는 위치가 조금 엉성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만든 위치이긴 하겠죠. 근데 뭐 휴게소에는 이제 완전 100% 공용이 아니면 설치를 못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거고요. 일단 각자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포구에 사니까 마포구 뭐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이제 집중 충전소에 충전기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정작 편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용도로라든지 도로 옆이에요. 근데 여기만 해도 아무튼 주차비가 다 나오고, 사실 그랑서울 같은 경우 종로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주차비가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인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낮에 충전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다들 그럴 거예요. 밤에 충전합니다, 대부분. 뭐 그 정도의 여유는 있으니까요. 근데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저는 굉장히 이제부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은 포트 변경 전까지는 계속 트래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트 변경 이후에는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충전소가 빨리 늘어나야 되고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 충전을 꼭 확보하세요. 정말 집에서 충전하는 게 정말 최고로 편한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완속기 J1772가 필요한데, 어댑터죠. 아니면은 이제 테슬라 전용 월 커넥터 2가지를 설치를 꼭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기
그 차대모 충전 같은 경우는 일반 공용 충전기를 쓰기 위한 충전기인데, 사실 이 유럽형은 AC3으로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공용 충전기에 대한 호환성이 높은 편이긴 한데, 북미형 같은 경우는 사실 완속 7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어댑터를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 다 쓸 수는 있어요. 뭐 AC3도 쓰고 뭐도 쓰고 다 쓰는데, 일단 뭐 저 정도 돼야지, 한 그 정도 오래 타고 어댑터만 한 150만원어치 뭐 이렇게 사야지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럼 차대모 충전기는 결국은 저 인증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받는 걸로 알고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주어가지고 저희가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 다 품절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거죠. 한 앞으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마 모델3 운행자들이 집충전을 확보를 못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대부분 모델 S 운행자는 대부분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챙겨놨기 때문에 이미 다 구매도 하셨고 해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차대모 충전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DC 콤보. 그 콤보가 그거 어댑터가 있어야지 앞으로 되게 편해지는데, 그것만 있으면 사실상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돈은 좀 내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 있고, 일단 어댑터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라인 하나도 완성 라인이 한 20몇만 원 하고요. 차대모 충전기도 한 6, 70만 원 하고요. JL772도 10만 원, 그건 좀 저렴하고, 뭐 이런저런 거를 구비하다 보면 한 2, 300만 원 나가는데, 뭐 아무래도 경제성을 고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도 쉬운 비용은, 그러니까 그 싼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차가 이제 전기차만 열어도 되니까 일단은 그거를 여러 가지로 돌려 쓰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은 사실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돈인데, 차량 한 대만 운영하는데 그거를 전체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이면 좀 많이 아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220V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해요. 집밥이 없어도 220V를 활용해서 충전하면, 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에서는 10시간만 충전해도 6, 70%가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지금도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한 8시간 기준으로 완충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 한 20, 30%에서 한 8, 90%까지 충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바일 차저가 가능한 파워큐브라든지 혹은 일반 전기, 뭐 정한되면 가정용 누진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집 충전이 확보가 되면, 집이든 회사든 충전이 되면 전기차가 사실 그 내연기관차보다 편할 수가 있는데, 만약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차만 받으셨다 그러면은 당분간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보를 꼭 하시길 바라고, 일단 충전에 대한 이해나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엄청 재밌어서 정말 뭐 딱히 이유도 없는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바쁘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 막 물품 구매를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유튜버도 더 먼저 공부해서 좀 이제 알아보고 사고 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앞으로 충전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모델3 차 받으신 분들은 재밌게 잘 타시길 바랍니다. 저만 해도 몇 번 기다렸어요. 한 3번 정도, 총 제가 슈퍼차저 할 때 한 5번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롯데타워가 대부분이었고, 그게 2년 사이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3번 정도가 모델3 출고되고 나서 북미형을 타고 다닐 때 벌어진 일이에요. 모델3 1번, 모델X 2번. 네, 한 번은 디테라스, 한 번은 엠브로텔, 한 번은 롯데타워요.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충전할 때. 물론 충전하는 중에는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사실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충전을 대기하고 충전을 기다리는 시간은 진짜 아까운 시간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충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월요일이면 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220V로 당분간 버티려고요. 그리고 뭐 아주 멀리는 그거 타고 안 가겠죠. 그러니까 저도 거리 단위로 지금 다 구매를 했어요. 사실 지금 이건 90D고 모델 X는 100D고 75D 소카가 있고, 뭐 그것도 제 차지만, 그리고 그 정확하게 얘기해서 장기 렌트로 구매해서 인수를 할 제 차예요. 그리고 모델 S SR 플러스, 그리고 조만간 나올, 이건 제 차는 아닌데 저 퍼포먼스 12월 7일인데 일단은 그 차도 저도 가끔 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던 게, 소카로 이번에 또 페어링으로 구매한 저 유태권 이사가 구매를 했죠. 그 롱레인지. 이렇게 이제 타면서 뭐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테슬라를 타면서 벌어지는 모든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말 비교하면서 제가 리뷰를 좀 해볼게요. 아직 니로랑 코나도 계속 다 갖고 있고 숨삼이도 있으니까 뭐 그 친구들이랑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뭐 현실적인 테슬라의 운영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재밌는 게 사이버 트럭이 나왔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조 공정을 엄청 간단하게 했고 소재는 좋은 걸 쓴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로우 폴리건에 뭐 옛날에 뭐 테스트 드라이브 초기 90년대급에 나온 그런 3D 폴리건의 차의 디자인이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컨셉인 것 같고 구리진 않아요. 솔직히 조금 가게 한두 개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별로이진 않은데 그게 이제 가공에 있어서는 엄청 좀 그 코스트를 줄일 것 같고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도 봤고 했지만 이게 유리 성형이라든지 이게 모델 X 같은 경우도 되게 생각보다 제조가 쉽지 않은 공정으로 만들었겠구나 싶었거든요. 이게 유리가 글라스루프가 사면으로 뭐 이렇게 말려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튼튼한 스테인리스 뭐 그리고 튼튼한 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통짜로 그냥 끼기만 하면 되는 거라 되게 제조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 공정에 따른 좀 혁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코스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전 세계 공장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보급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걸로 아낀 돈으로 나머지의 스펙을 다 때려박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사실 테슬라의 공통적인 사람들이 생긴 거 보고 타는 것보다는 기능 보고 타는 차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걸 보고 타는 차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들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누구시죠? 네,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거는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약간의 암울한 슈퍼차저에 대한 의견을 잠깐 찍어봤습니다. 아, 진입하는데 아무리 북로 옆에 있는 그냥 압구정에 있는 카페인데 카페가 아니라 호텔인데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평일에는 한 4, 50분 걸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올 때도 강남에서 슈퍼차저 이용한다는 건 우울한 얘기입니다.